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식초로 세수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엔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오랜 경력의 저조차 무릎을 치게 만든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아시면 값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피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나빠지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잃어버렸던 젊음과 건강한 얼굴빛을 되찾는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피부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전문의 김건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저희 같은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당연하게 하는 그 세수 습관 하나가 우리 얼굴의 나이테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평생을 바쳐 피부를 연구했지만 저는 정작 제 아버지의 얼굴 앞에만 서면 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좋은 약과 시술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얼굴 하나를 어쩌지 못했으니까요. 최고급 시술도 수십만 원짜리 약도 정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늘어가는 검버섯과 주름 때문에 남몰래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십니까? 제 아버님 김진철 어르신은 평생을 강직하고 과묵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부쩍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늘 쓰시던 모자는 더 깊게 눌러 쓰셨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구석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이유를 여쭈었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아, 이젠 거울 보기가 겁난다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검버섯이 검붉게 피어 있었고 평생 가족을 위해 일궈온 세월만큼이나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거칠고 굳어진 피부 앞에서 아들인 제가 국내에서 손꼽히는 피부과 의사라는 사실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얼굴 보기가 멋쩍었던 순간 없으셨는지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였어요. 제 어머니 박 여사께서 부엌일을 하시며 무심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살이 덧나거나 가려우면 식초 탄 물로 닦아내곤 했다. 그게 약이었지 하고요. 처음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40년간 의학을 공부한 제 귀에는 그저 근거 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밤을 새워 식초의 성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바로 현대 화장품 회사에서 각질 제거를 위해 쓰는 AHA 성분과 거의 같다는 것을요. 피부의 산도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주는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해답은 가장 비싼 약병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엌 선반에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유난히 예민하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식초를 제대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식초는 무너진 피부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진짜 보약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비누나 남성용 세안제, 그리고 면도 거품 대부분은 우리 피부를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 년간 정성 들여 잘 가꿔놓은 밭에 매일같이 소금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땅의 힘은 쭉 빠지고 어떤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잘 자라지 못하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피부의 가장 중요한 바탕,
즉 보호막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고 비싼 로션을 발라도 겉돌기만 할 뿐 피부 속으로는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며 심하면 가렵기까지 하는 예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피부의 잡초가 바로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과 울긋불긋한 트러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엌에서 흔히 보는 식초는 아주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식초 한 스푼이 알칼리성으로 변해버린 우리 피부를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인 약산성으로 되돌려주는 그야말로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땅의 산도를 기름지게 바꿔주니 피부 스스로가 가진 본래의 힘, 즉 외부 자극을 이겨내고 스스로 회복하려는 재생력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이른둘의 박영철 사장님이 제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얼굴이 늘 불타는 고구마처럼 붉고 입가와 턱 주변에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평생 매일 아침 면도를 하는데 하고 나면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려서 하루 종일 고통스럽다고 하셨어요. 원장님, 면도할 때마다 칼날이 아니라 사포로 얼굴을 긁는 기분입니다. 좋다는 비싼 면도 크림, 외국에서 사온 로션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턱은 까칠해서 싫다고 하니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식초 세안법을 알려드리고 석 달 뒤 박 사장님은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이젠 손주 녀석이 먼저 와서 제 볼에 자기 볼을 비빕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보들보들해서 좋다고요? 하시며 아이처럼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식초는 꼭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처럼 다른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것을 쓰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세숫대야 가득 담은 미지근한 물에 식초 한 스푼, 이 비율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든지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순서를 지키고 마지막에 헹궈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가 좋다고 하면 이걸로 얼굴을 빡빡 문질러야 묵은 때가 잘 벗겨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걸 수건에 묻혀서 얼굴을 닦아내기도 하시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하고 지쳐있는 피부에 자극만 될 수 있어요. 식초 세안은 얼굴을 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세안이 끝난 뒤 지친 피부에 보약을 입혀주는 마무리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평소처럼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안제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거품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 주시고요. 그 다음 미리 준비해둔 식초물로 얼굴을 10번에서 15번 정도 가볍게 끼얹듯이 헹궈 주시는 겁니다. 마치 마지막에 영양이 가득한 약수를 바르듯 말이지요. 그리고 절대로 수건으로 문질러 닦지 마시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만 톡톡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지만 금방 날아갑니다. 오히려 피부가 편안하게 숨을 쉬는 듯한 상쾌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68의 이만수 선생님은 처음 한 달간 아무 효과를 못 보셨다고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바치를 하시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고 두꺼워진 피부가 고민이셨는데 조금도 나아지질 않는다고 속상해 하셨어요. 여쭤보니 식초물에 수건을 적셔서 얼굴을 열심히 닦아내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올바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다시 한 달 뒤 원장님, 이게 내 얼굴이 맞나 싶어요. 거북이 등껍질 같던 내 이마가 이렇게 매끈해졌어요. 하시며 몇 번이고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방법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이지요. 면도 후에 생긴 작은 상처나 다른 이유로 상처가 있는 부위는 피해서 세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혹시라도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은 얼굴에 바로 쓰기 전에 팔 안쪽에 연한 살에 식초물을 살짝 발라 하루 정도 지켜보시고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이 없을 때 얼굴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아버님, 대표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비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만 꾸준히 하셔도 거칠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검버섯이 짙거나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저희 아버님께만 남몰래 해드렸던 비법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녹차 식초 세안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검버섯을 만드는 멜라닌 색소의 활동을 억제해줍니다. 쉽게 말해 식초가 묵은 각질이라는 돌멩이를 걷어내고 밭을 갈아엎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녹차는 그 기름진 땅에 뿌리는 최고급 영양제와 같은 것이지요. 식초에 AHA 성분이 묵은 각질층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색소 세포를 진정시키고 피부의 기둥인 콜라겐이 무너지지 않도록 꽉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피부를 젊게 되돌리는 힘이 2배, 3배로 강해집니다. 75세 최강식 어르신은 유난히 깊은 검버섯, 이른바 저승꽃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사다 준 비싼 크림을 몇 통이나 발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만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녹차 식초 세안법을 알려드렸고 넉 달 뒤 그분의 얼굴에 있던 짙은 자국들이 정말 눈에 띄게 옅어진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창회에 나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증명사진도 다시 찍으셨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녹차 티백 하나를 따뜻한 물 한 컵에 5분 정도 우려낸 뒤 그 물을 완전히 식혀주세요. 그 식힌 녹차물을 아까 말씀드린 식초물과 반반 섞어서 마지막 헹군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피부가 기본 식초 세안에 충분히 최소 2주 이상 적응한 뒤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특별 관리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너무 많은 영양을 한꺼번에 주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도 귀한 보약은 매일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세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먹는 것이 얼굴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주 귀한 비법들을 알려드렸지만 이것만 믿고 생활 습관을 돌보지 않으시면 그 효과는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겉에서 씻어내고 발라주는 것만큼 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우리 얼굴빛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피부는 결국 우리 몸속 오장육부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거창한 보양식을 챙겨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딱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물이고 둘째는 좋은 기름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는 당연히 마르고 주름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하시기 전에 물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하루 8잔의 물은 최고의 피부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 바로 오메가3를 챙겨 드시는 겁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 혹은 등 푸른 생선 한 토막, 그것도 어려우시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좋은 기름들이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니 자연히 안색이 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70살의 김동진 선생님은 식초 세안으로 효과를 보시다가 어느 순간 정체기를 겪으셨습니다. 제가 물 마시는 습관과 들기름 한 숟가락을 권해드렸고 2달 뒤에 오셔서는 원장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는 말을 자꾸 듣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겉과 속을 함께 다스렸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떠셨습니까? 결국 진짜 비법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있거나 비싼 돈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네 부엌 선반에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첫째, 식초는 알칼리성으로 변해 지쳐버린 우리 피부를 가장 건강한 약산성 상태로 되돌려주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 둘째, 반드시 모든 세안을 마친 마지막 단계에서 물에 희석해 가볍게 헹궈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겉을 씻어내는 만큼 물을 충분히 마시고
좋은 기름을 섭취해 속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귀한 지혜는 혼자만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아끼는 친구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 데 모이실 때 한 번쯤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 환한 빛을 찾아주는 그런 멋진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끗한 피부는 건강한 노년의 자신감과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더 하냐고 이제 와서 달라지겠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듯 이 간단한 습관을 매일의 일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꾸준함,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귀한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또 우리 아버님의 얼굴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오늘 알려드린 식초, 세안만큼이나 놀라운 건강 비법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지치지 않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 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피부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첫걸음은 오늘 저녁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